이번에는 토론하기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토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토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편을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토론의 논제는 항상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성격의 논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교내 무인 방범 카메라 확대 설치 여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특징에 보면 고전적 토론 방식을 변형한 방식으로,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입론, 반론, 반박, 최종 변론의 과정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론이 무엇이고 반론, 반박, 최종 변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입론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논제에 대해서 기본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난 이 논제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입론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론은 뭐냐면 입론에 나왔던 상대 측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박이 나오죠. 이때 반박은 반론에 나왔던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을 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변론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종합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 참여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 참여자는 크게 사회자, 토론자, 그 다음에 배심원으로 나뉘는데, 사회자는 무엇이냐면 토론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분 토론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손석희 아저씨 하시는 거,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회자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본문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이 있느냐면, 일단 토론의 주제, 논제라고 하거든요. 논제를 던져주고 이 토론은 어떠한 규칙으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사회자가 참여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본문에서 사회자 밑줄 쭉 그어놓고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체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는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반드시 근거, 이유를 가지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은 뭐냐면, 이제 영화도 나왔죠. 공정한 판정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토론하는 거 막 보고 있으면서 어떤 놈이 잘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승!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본문에 제법 길죠. 그래서 사회자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사회자 역할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성 측입니다. 입론입니다. 입론이 뭐라고 했죠? 논제에 대해서 기본 입장을 근거를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교내 무인 방범 카메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찬성 측의 기본 입장이 됩니다. 저희는 찬성합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나와야 됩니까? 근거, 찬성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나 절도 사건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효과적이냐? 자료에 따르면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박사가 썼던 자료 혹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썼던 자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폭력이나 절도 사건의 수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만약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교내에 확대 설치한다면 감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줄어들 겁니다.
절도 사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왜 효과적이냐? 감시하는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절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효과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둘째 보겠습니다. 교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사건이 발생 후 무인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 자료를 보면 사건의 전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저희는 교내 사건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무인 방범 카메라를 교내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찬성 측의 기본 입장입니다. 잠시만 필기를 하면서 제가 해볼게요. 찬성 측은 사건 예방이라고요. 사건 예방과 그 다음에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측입니다. 반대측의 기본 입장 보겠습니다. 저희는 교내 무인 방범 카메라 확대 설치해야 된다는 논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들의 기본 입장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 나오겠습니까? 근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무인 방범 카메라는 학생들 개개인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녹화해서 저장합니다. 자신의 생활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지속적으로 감시당한다면 불쾌감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사생활 침해라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둘째, 교내 무인 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문제 학생이나 범죄자로 간주하는 비교육적인 일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이다. 두 가지 근거를 들었네요. 사생활 침해. 하나는 학생을 미래 범죄자로 간주한다고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인 방범 카메라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학생들을 문제 학생이나 범죄자로 간주하는 비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무인 방범 카메라 확대 설치를 반대합니다. 라고 반대측이 기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측 요약을 하면 사생활 침해, 또 하나는 비교육적이다. 왜 비교육적인가? 학생을 범죄자로 간주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입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입론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나오겠습니까? 반론이죠. 반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제기했던 찬성 측과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사건의 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들어 무인 방범 카메라를 교내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반대측이 상대측 입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나 근거가 제시돼야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제로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교실과 화장실인데 찬성 측 주장대로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교실과 화장실에도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인 방범 카메라가 있다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가르치고 공부하기 힘들 것이며 편하게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무인 방범 카메라 확대 설치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반론입니다. 반론에서는 반대측이 먼저 시작을 했죠. 자, 뭐라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까? 효과를 보려면 교실, 화장실에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교실과 화장실에 설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편하다고요,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왜 계속해서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학생들 수업하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갈아입습니까? 탈의실이 있지만 다 교실에서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CCTV가 있으면 갈아입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기도 불편하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무인 방범 카메라가 사건 예방과 해결에 반드시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왜냐? 교내 모든 장소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일이고 무인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얼마든지 학교 폭력이나 절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건 예방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자, 이 사람은 찬성 측이 아까 사건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도움되지 않는다. 왜?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폭력과 절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 측의 반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찬성 측의 반론이 제시됩니다. 반대 측에서는 교내 무인 방범 카메라의 확대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학생들을 문제 학생이나 범죄자로 간주하는 비교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앞에 반대 측과 마찬가지로 상대 측 입장을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유나 근거가 나오겠죠. 왜 동의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많은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도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은 학교 폭력이나 도난 등으로 학생이 겪는 고통과 불안이 무인 방범 카메라의 감시로 생기는 고통과 불안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준법 정신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했어요. 절도하지 마라. 학생 때리지 마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심각해졌다면 이것은 교육적인 지도만으로는 문제 해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찬성 측이 어떻게 반론을 펼쳤느냐? CCTV 감시 카메라로 고통 생긴다. 하지만 폭력이나 도난으로 인한 고통이 CCTV 감시로 인해 일어나는 그 심리적 불편보다 훨씬 더 크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했는데 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성한다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박이죠. 반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반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겁니다. 자, 찬성 측부터 보겠습니다. 찬성 측이 뭐라고 하느냐? 학교 안 모든 공간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실과 같은 학생들의 생활 공간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당연히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실에 설치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무인 방범 카메라로 녹화된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인 방범 카메라 때문에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 시비는 줄어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반대측에서 무인 방범 카메라 설치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건이 자주 발생하거나 자주 발생할 만한 곳에 설치한다면 그곳에서의 범죄가 훨씬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인근 땡땡 중학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복도에 설치한 후 도난 사건이 예년 절반으로 줄었다. 자,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재반박하고 있느냐? 설치할 때 학생들이 불편한 거 우리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동의를 받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녹화 자료. 철저하게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건 자주 발생하는데 설치하면 된다.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하나 더 갖다 붙이죠. 뭐? 땡땡 중학교 사례. 땡땡 중학교 사례를 갖다가 붙여서 이것 봐라.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측의 반박 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무인 방범 카메라 확대 설치가 범죄 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이므로 일정한 절차를 밟는다면 개인 생활의 감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할 때 일정한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사생활 감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찬성 측에서 학생들의 동의 구하겠다. 그게 바로 일정한 절차가 되는 거죠. 그거 사생활 감시 문제 해결 안 된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또한 찬성 측이 무인 방범 카메라의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너의 생각 자체가 문제다. 왜? 무인 방범 카메라의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복도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교실 안이나 무인 방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도난 사건은 예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학교 모든 곳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그 다음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측의 반박 내용입니다. 사생활 감시 문제 해결 안 된다. 학생의 동의, 의견 구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 존재한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효과 없다. 사각지대에서 해봐. 예방이 되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교육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반박 단계였고요. 이제 뭡니까? 최종 변론입니다. 최종 변론은 뭐죠? 학생들 지금까지 했던 말을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측 먼저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는 학교 밖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설치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굳이 교내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선량한 학생을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과 학생,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불신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무인 방범 카메라를 학교 모든 장소에 설치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 예방과 해결 효과도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성 교육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기계의 의존에 풀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최종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찬성 측의 최종 변론입니다.
무인 방범 카메라가 다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면 적어도 빈 교실에 함부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는 줄어들 것이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면 사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한 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성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무인 방범 카메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교육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충분히 CCTV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찬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찬성 측에서 다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라도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찬성 측도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침해한다는 내용을 뭐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 안 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론하기 CCTV 확대 설치해야 된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끝에는 반드시 나와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원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 교과서를 펼쳐서 제가 밑줄 그었던 부분 있죠. 그게 주장과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글을 한꺼번에 빠르게 읽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놨던 밑줄 쳤던 부분에 따라서 밑줄 긋고요. 그것을 위주로 한번 보시면 시험 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참여자의 역할, 그 다음에 논제 성격, 그 다음에 입론, 반론, 반박, 최종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하기 복습해 보았습니다.